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조금은 장기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Y ETF 2주일 차트입니다. 다음 캔들은 3월 17일 새롭게 생성됩니다. 닷컴버블 전부터 길게 보면 조금은 명확해 보입니다.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락이 2000년, 2008년, 2022년도와 같은 패턴으로 갈 건지 혹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센 조정 20% 정도 떨어지는 공포심은 분명히 있지만 스무스하게 지나갈 건지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막말로 2022년도와 같은 하락장이라면 반등 이후 저점 깰 때 도망쳐야죠. 물론 난 매달 예수금이 생기고 여유자금이고 레버리지 상품 투자도 아니고 등등등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홀딩할지 말지는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제 생각에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이나 코로나 때 같은 하락이라면 홀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현재 SPY 차트를 보면 아직 2주일 차트상 42평선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도는 42평선 터치 후 반등을 했지만 내려오는 12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크로스 지점 부근부터 재차 하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2주일 차트상 10에서 22평선 크로스 지점은 4월 28일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때는 1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포진되어 있으며 5월 1일에는 일본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28일 전후로 해서 주가가 못 오른다는 건 너무나 하락 요소가 명확합니다. 기업 실적이 별로다 아니면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엔캐리 청산이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업 실적은 멀쩡한데 엔캐리만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기엔 세력들도 명분이 없거나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이던스도 생각보다 멀쩡해 기업들 멀쩡해. 근데 일본 금리로 인해서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공포이긴 하겠지만 오히려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빅테크 기업 실적의 가이던스가 별로여서 주가를 떨군다면 이건 좀 애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2022년도와 같은 긴 기간의 하락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가을쯤 하락을 비교해보면 42평선 부근에서 반등 이후 12평선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파동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반등에 성공합니다. 코로나 때는 몰라 그냥 계속 떨궈버리죠. 그만큼 반등도 세게 왔지만요. 2018년도 조정장 모델로 진행된다면 5월 이후에 찐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패턴들이 생깁니다. 리먼 사태 전 상황을 보면 42평선 터치 후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중파동 소파동 고점을 낮추면서 재차 하락이 시작되죠. 자세히 보시면 내려오는 대파동을 위로 돌리지 못하면서 12평선의 하락이 가팔라집니다. 아주 큰 하락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12평선이 내려오고 있지만 22평선은 옆으로 횡보할 정도로 아주 멀쩡한 상태죠. 여기서 전고점을 다시 간다? 그러면 다들 행복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더 떨어질 줄 알고 매수 못한 분들에겐 화나는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요. 닷컴버블 전에도 리먼과 비슷합니다. 계속 전고점을 높이거나 비슷하게까지 반등을 줬다가 대파동과 중파동의 고점을 낮추는 하락을 만들면서 이평선을 좁히다가 아주 가파르게 떨어뜨립니다. 그럼 결국 코로나 때의 급락이 아니라면 3월 말이나 4월에는 반등 구간이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전고점을 한 번 더 가던지 아니면 일명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주일 차트상 12평선 부근까지 올린 후에 4월 말 빅테크 기업 실적과 일본 금리 결정에 따른 추가 조정이 나올 건지로 시나리오는 정해진 상태입니다. 2개월봉이고요. 다음 캔들은 5월 달에 시작합니다. 소파동이 아직 내려오곤 있지만 4월 말에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작한다면 5월 달 새로운 캔들의 소파동이 다시 과매수권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이후에도 주가가 좀 더 올랐다가 추후에 내려올 건지 혹은 4월 말에도 주가가 내리면서 5월 달 새로운 캔들에도 소파동이 내려오면서 좀 더 하락을 만들 건지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소파동이 내려와서 2개월 기준 22평선 부근에 오긴 할 건데 그게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정확히 알기란 현재론 어렵습니다. 다만 상반기나 하반기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닷컴 리먼급은 아닐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좀 더 단기적으로 주봉입니다. 주봉의 소파동이 바닥권에 거의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대파동도 내려오고 있지만 이제 반 정도 내려온 상태죠. 여기서 저점 매수 포기하고 추세를 완전히 돌리고 들어가고 싶다면 소파동에서 고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나올 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분할 매수하는 건 어찌 보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될 거야.
반등 때 수익을 챙기기 위한 저점 분할 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봉으로 와서 설명하면 대파동이 바닥권까지 내려오는 경우에 가장 좋은 매수 포지션은 소파동이 저점을 높일 때나 중파동에서 저점을 높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소파동이 과매수권에 완전히 올라간 이후에 한번 눌리게 됩니다. 근데 눌릴 때 바닥권까지 눌리지 않고 반 정도 이상에서 다시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패턴이죠. 다만 저점에 분할 매수한 분들의 수익률은 절대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 급락할 때도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죠. 여기서 제가 먼 미래 얘기이지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매도라는 예술이라는 영역의 실패 확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대파동이 과매수권에 꽂히고 나서 첫 번째 봉우리로 상승이 끝날지 아니면 정말 몇 개월 동안 상승이 이어질지 예측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익절은 언제나 옳다지만 그걸 극복하고 공부해야 주식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익절에 대한 고민을 빠른 시간 안에 해볼 수 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